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모처럼 이렇게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게 아주 흐물흐물하니 딱 이 날씨를 보면 영국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영국차 제기어 F타입이에요. 일단 비가 많이 오니까 아주 잔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짜증나는 비예요. 그냥 바로 거두절미하고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면부, 솔직히 이 F타입이 나온 지가 벌써 6, 7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여전히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특히 신형으로 오면서 램프를 아주 얄쌍하게 디자인했거든요. 기존에는 살짝 껑충한 느낌이 있었죠. 근데 조금 더 수직으로 떨어지고 얇게 디자인을 해서 그런지 한결 더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인상을 더 크게 완성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한껏 립을 벌린 그릴 같은 경우에도 이 안쪽 구성을 살짝 좀 바꾸게 디자인을 해서 신형다운 이미지를 잘 살렸습니다. 여기 물방울 맺힌 제기어 로고 보이시나요? 영국차의 진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음각으로 아주 조각품처럼 잘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는 게 아주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빨간 색깔 테두리도 이뻐요. 아래쪽에는 매트 재질의 스플리터를 장착을 해서 조금 더 공기 역학적으로도 다운포스 기능을 발휘하고 차를 한층 세련미 있게 만드는 하나의 포인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보닛, 딱 봐도 엄청 크죠. 정말 크고 넓습니다. 이 안쪽에는 공기흡입구 별도의 열 배출을 위한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 페이크 아니에요. 다 뚫려 있고 이 정말 앞모습을 보면 아주 거대한 이 보닛 그리고 팬더까지 깊게 감싸는 이 형태가 차의 존재감을 키우기에도 엄청 좋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옆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네, 제기어 신형 F타입은 역시 쿠페와 컨버터블로 나뉩니다. 시승차는 쿠페를 받아왔는데 옆태가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게 나온 지 6, 7년 된 차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만하게 내려오는 루프라인 그리고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 팬더의 조화가 상당합니다. 디자인 진짜 끝내주네요. 영국차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휠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주 빤빤하게 정말 휠 긁기 십상이긴 하지만 멋을 위해서는 이 정도 충분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죠. 네, 255, 35ZR 20인치 사이즈의 피렐리 피제로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브레이크 시스템도 상당히 크게 되어 있죠. 타공이 뚫려 있거나 카본 세라믹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를 잡아주기에는 충분해 보이고요. 이쪽 팬더에는 역시 물방울 맺힌 제기어 로고와 함께 굉장히 길게 장식을 덧대서 멋을 살렸어요. 요거는 구멍이 요거도 구멍이 뚫려 있구나. 진짜 신기하다. 이것도 페이크 아니에요. 구멍이랑 구멍은 다 뚫려 있구나. 그 옆에 사이드 스커트를 비롯해서 뒤쪽 휠 같은 경우도 역시 똑같이 20인치긴 하지만 얼핏 보면 디자인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타이어 자체가 295, 30ZR 사이즈란 말이에요. 광폭이기 때문에 휠 디자인이 살짝 다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꺾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요 디자인 상대적으로 앞에는 좀 빤빤하죠. 빤빤한 데에 비해 뒤는 살짝 꺾어서 차가 한층 더 뒤가 풍부해 보이는 느낌을 아주 잘 구현한 휠 디자인이다. 앞뒤 똑같지 않다라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실게요. 그리고 요 도어 손잡이. 평소에는 숨겨져 있다가 이제 키를 갖고 문을 열려 그러면 딱 제기어 로고와 함께 튀어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멋있는 포인트죠. 네, 이 F타입 쿠페의 핵심 바로 뒤태인데요. 제가 뒤태는 주차장을 나와서 좀 더 넓은 곳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풍만한 엉덩이 보세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진짜. 이 부드럽게 내려오는 지붕선, 뒷 유리창을 비롯해서 옆으로 크게 계단을 지어서 떨어져 내려오는 팬더 라인이 상당합니다. 진짜 911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아주 멋진 뒤태 빵빵한 뒷모습을 자랑하는 게 특징이고, 여기에는 제기어 로고와 함께 레터링이 크게 박혀 있죠. 참고로 요거 일체형 스포일러예요. 수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일램프는 기본적인 디자인은 기존과 같은데 램프 안쪽 구성을 살짝 바꿨어요. 좀 더 직선 처리를 강조해서 한층 더 또렷하고 선명한 인상을 주기에도 충분하죠. 요 밑에는 P380 배지를 비롯해서 F타입 차명을 알 수 있는 레터링도 잘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정 가운데에 번호판을 붙여서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는 모습을 주기도 하고요. 여기가 후방 카메라구나. 여기 카메라가 하나 또 깔끔하게 매립이 되어 있죠. 범퍼 쪽 같은 경우는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관악기 아니야? 관악기? 엄청난데? 굉장한 대구경 배기 파이프가 가운데 딱 두 발
끼워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범퍼의 형상을 보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고성능 차들처럼 무언가 핀이 있거나 날카롭게 디자인되어 있진 않지만 옆에서 봤을 때 한 번 더 말아서 안쪽으로 훅 들어가는 디자인을 채용을 해서 그런지 무언가 한 번 더 몰입감도 있고 전체적으로 되게 잘 달릴 것만 같은 균형감 있는 완성도 있는 뒤태 하나의 포인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정말 이 차는 뒤만 보고 있어도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제규어 신형 F타입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솔직히 실내는 외관보다 더 크게 바뀐 부분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네, 똑같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꽤 오래전에 나왔던 F타입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도 부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재 선택이나 컬러 배합, 조합이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정말 한눈에 딱 운전석에 앉아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단번에 살펴볼 수가 있죠. 이렇게 스티치의 패턴 형상, 그다음에 이렇게 아주 무늬를 독특하게 집어넣었다라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마감 퀄리티라든지 이 가죽을 적절히 배치해서 덮는 이 기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색 장식을 곳곳에 포인트를 넣었는데 과하지도 않고 아주 세련미를 잘 챙겼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도어 한쪽에는 이 시트 조절과 관련된 각종 기능들, 버튼들이 위치해져 있고, 그다음에 스티어링 휠은 솔직히 좀 커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좀 크고 못생겼어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여기 그래도 타공이라든지 빨간색 스티치라든지 알루미늄을 통으로 깎은 패들 시프트가 있으니까 조금 우리 위안을 삼아 보아요. 센터 페시아 쪽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적당한 크기의 메리평 화면을 비롯해서 동그라미 3개의 원으로 구성된 공조장치 버튼들, 돌리는 감각도 참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틸팅 형식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는 맛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운데도 이렇게 누를 수가 있네. 그 다음에 변속 레버는 우리 제규어 랜드로버 차들에서 아주 많이 본 범용 디자인 그거 그대로 갖다 썼고요. 대신 이 주변의 모습이 참 이쁘죠. 특히 이거 윈터 모드, 그 다음에 트랙 모드, 접지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온전히 달리기에만 집중하는 요 버튼들을 위아래로 이렇게 레버로 마련을 해 놓았다라는 점, 너무 이뻐. 심지어 이렇게 딱 했을 때 불빛도 들어오고 여기 그래픽도 너무 이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진짜 잘 만든다, 제규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래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운전의 즐거움을 높이는 요소가 가득합니다. 함부로 끄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 DSC 오프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기, 가변 배기, 이거 누르면 소리가 진짜 커지거든요. 그다음에 스포일러도 수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죠. 그래서 이 주변은 아주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송풍구 같은 경우는 일단 공조장치를 키면 이게 수르륵 올라옵니다. 한때 제규어가 F타입 맨 처음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운전자 쪽으로 하면 쫙 올라오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요런 거 뭐 그냥 간단한 레버 전자동으로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장고장이 많이 날 것 같지도 않고 아주 이쁘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끄면 또 이런 사소한 포인트에 우리들 또 반하게 되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컬러 매치를 아주 잘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운전석 쪽으로 틀어진 센터 페시아 모양에 따라서 이 안쪽은 블랙으로 처리하고 동승석 쪽은 올 레드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뭔가 양면을 가진 차를 타고 있다라는 독특한 인상도 심어줄 수가 있어요. 컵홀더도 꽤 크고요. 그다음에 콘솔 박스도 나름 그래도 수긍할 만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심지어 USB,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원하는 USB 타입, 그 다음에 마이크로 SD 카드라든지 12V 소켓도 알차게 마련이 되어져 있죠. 보통 2인승 스포츠카에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수납 공간이 진짜 없거든요. 라이벌이 G4라든지 박스터라든지. 근데 그런 차들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나름 꽤 괜찮은 공간들이 구석구석 눈에 띈다라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 디지털 계기판 역시 최근 흐름에 맞춰서 신형 F타입도 탑재를 하고 있죠. 그래픽이라든지 구현 과정은 우리가 앞서 많이 겪어봤던 제규어 랜드로버 차들과 동일해요. 그런데 이 숫자체가 한결 좀 날렵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운전을 자극하는 맛도 있고요. 굉장히 좋네요, 시각적으로. 참고로 시각하니까 떠오르는 게 이 F타입, 특히 영국차 제규어의 특징은
감성이에요. 무언가 막 빠릿빠릿하게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감성으로 소비자를 어필하고 계속 운전석에 앉게끔 만드는 차거든요. 대표적인 부분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송풍구에 각인된 크롬 도금으로 제규어 로고 레터링이라든지 글러브 박스 하나 여는 것도 요렇게 버튼으로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어요. 제규어. 그 다음에 1935년이라는 연도와 함께 가죽과 아주 잘 묶어 놓아서 일체감도 보이고요. 딱 누르면 이렇게 바로 열리죠. 와, 이런 거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이런 감성,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사람 홀리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딱 열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 활용성이 크다는 부분도 DSLR 카메라가 그냥 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 좋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감성. 자, 이제 뭐 촉각이라든지 시각 얘기했죠. 청각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 소리가 진짜 오래 들어도 질리지가 않고 귀가 아프지 않거든요.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 진짜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이 위를 보세요. 선루프가 엄청 커요. 오, 이렇게 큰 스포츠카, 2인승 스포츠카 선루프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지금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이렇게 맺혀서 보이는데, 뭐 음악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과 함께 이 차 안에서 떨어지는 비를 보고 있으면 참 아주 감성 충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참고로 이 스피커는 시트 뒤쪽에도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신형 F타입의 또 한 가지 실내 특징, 바로 이 시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한눈에 봐도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이거는 헤드레스트 일체형이면서도 이렇게 제규어 로고를 또 이렇게 볼록하게 박아 놓았고, 다양한 시트의 디자인 그리고 스티치의 패턴에 맞춰서 두께는 생각보다 얇은데 멋스러움을 자랑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여기 가운데 뚫어 놓아서 은색깔 장식을 넣은 점도 아주 인상적이네요. 자, F타입 실내, 제가 수납 공간이 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트렁크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트렁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지? 이거 봐. 스페어 타이어와 각종 키트 공구들을 이렇게 하나의 묶음 형식으로 정 가운데 놓아서 무언가 수납할 공간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살짝 실망감이 들기도 하는데, 이거를 뭐 나중에 따로 빼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여기를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타이어 공간만 빼면 굉장히 넓은 트렁크가 나오기 때문이죠. 네, 제규어 신형 F타입 쿠페 P380 주행 느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V6 3.0L 슈퍼차저 가솔린 엔진을 얹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 출력은 트림명과 동일하죠. 380마력, 최대 토크는 46.9kg/m를 발휘합니다. 일단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한 4.9초. 그다음에 이제 안전 제한 최고 속도는 한 275km 정도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잘 달리는 차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밟고 있으면 노멀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스포츠카다운 면모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이 사운드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해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한 소리를 내뿜는 게 특징입니다.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초록불이 돼서 서서히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느낌조차도 엔진 소리가 아주 강하게 들려요. 배기음보다는 앞에 보닛에 있는 엔진, 특히 이 터보가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되게 얇은 소프라노 톤이 나거든요. 막 굵직하게 막 울리는 그런 건 아닌데, 오히려 이렇게 뭔가 얇으면서도 카랑카랑하게 울리는 소리가 상당합니다. 진짜 계속 한 2000rpm 부근에서부터 계속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렇게 높은 속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는 스포츠 드라이빙에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서 RPM을 올리면 막 이제 배기음이라든지 공명음이라든지 다양한 소리가 어우러져서 환상적인 하모니를 들려줍니다. 요런 다양한 부분에서의 만족감, 아주 좋은 F타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운전 재미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요 레버를 살짝 아래로 당겨서 다이내믹 모드로 활성화를 시켜 놓겠습니다. 가변 배기 버튼도 열렸어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면 야, 무서운데? 무섭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파워트레인, 엔진의 힘을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와,
웬만한 고성능 차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살짝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을 구현하면서도 살짝 이렇게 무서운 듯한 느낌까지, 살짝 그 등에서 식은땀이 흐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노면은 이제 거의 다 말라가지고 뭐 크게 불안한 미끌거리거나 그런 상황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이 주는 강력한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정말 거침없이 튀어나가는 악동 이미지가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이 뒤에서 단수를 낮췄을 때 터지는 백파이어, 팝콘 튀기는 소리도 강하게 운전자가 들을 수 있고요. 물론 3000rpm에서 4000rpm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터지는 이 슈퍼차저 특유의 아주 날카로운 엔진음과 어울려서 기가 막힌 운전자에게 짜릿함을 또 선사해 주는 게 이 차 F-Type P380이 갖고 있는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변속기의 반응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뭐 포르쉐라든지 뭐 M이라든지 AMG라든지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차들의 변속기와 비교해서도 전혀 어색하거나 뒤처지지 않아요. 급하게 다운시프트를 이어나갔을 때도 뭐 꿀렁거리거나 단수를 못 찾아서 허둥지둥 되거나 이런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변속 패턴, 변속 타이밍 같은 것도 아주 깔끔하게 또 정확히 맞물려서 매칭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능이 너무 강해서 타이어 접지가 이 요철을 못 따라갈 정도로 다시 다운시프트 한 번 더. 이 백파이어 터지는 소리도 너무 좋죠. 정말 이 영국차 오감으로 승부하는 차가 F-타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일반 모드로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정속주행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파워트레인 엔진 자체가 주는 만족이 워낙 강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핸들링, 코너링 시의 감각은 그렇게 아주 인상 깊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무난무난하다, 적어도 이 정도의 출력을 가진 스포츠카를 이끌기에는 충분한 실력을 갖췄다 라고까지만 평가를 내릴 것 같고, 반대로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아주 잘 잡아져서 좀 놀라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F-Type P380 쿠페죠. 이 V6 3.0L 대배기량 슈퍼차저 엔진이 주는 힘 하나만 믿고,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강력한 사운드, 운전자를 미치게 하는 매력이 있어요. 이 사운드 딱 요 조합만 가지고서라도 이 차를 아주 즐겁게 운전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한번 살펴보셔야죠. 이 차 같은 경우는 약 1억 원 초중반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옵션을 여러 가지 더하면 훨씬 가격이 높아지겠죠. 포르쉐 라인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가격대이기도 해요. 물론 그 차들과 비교해서 무언가 뒤지거나 딸리거나 아니면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F-타입만 갖고 있는 이 영국차가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스포츠카 감성이 묻어있기 때문이죠. 차를 잘 모르는 사람도 단번에 시선을 훔치는 이 화끈한 외관을 비롯해서 실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시각, 촉각, 청각 아주 모든 감각을 자극시키는 아주 고급스러운 소재, 구성, 그 다음에 화려한 볼거리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라이벌 스포츠카들이 조금 더 이성적이고 완벽하면서도 좀 똑똑한 차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것과 달리 제규어 F-타입은 그와는 살짝 반대 개념으로 날 것을 조금 더 중시를 하면서도 운전자의 마음, 특히 감성을 건드린다라는 점,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요즘 시대에 또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마니아들 사이에서 어필할 만한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인지 F-타입 전동화로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는 요즘 시대에 이렇게 긴 보닛에 강력한 엔진을 얹고 조금 더 아주 섹시한 디자인을 가진 이런 스포츠카의 등장, 그리고 꾸준히 영국 감성을 간직한 채 내놓고 팔고 있다. 제규어
아주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듭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 아주 좀 꺼벙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만 좀 바꿔주면 아주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이게 어찌됐든 이 핸들을 제외하고서라도 뭐 다양한 부분에서의 만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단점으로 꼽진 않을게요.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